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던 잔혹한 폭군이었다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마저 차례로 삼켜버리는 끔찍한 존재였다면, 과연 당신은 그 거대한 힘에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권력 투쟁이 서막을 열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신들의 제왕이 된 제우스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신화 속 영웅의 위대한 서사를 넘어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리더조차 인간적인 고뇌와 결점을 지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리더십의 본질과 권력의 양면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줄 테니까요. 아주 먼 옛날, 태초에 혼돈이 가라앉고 우주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을 무렵, 거대한 티탄 신족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존재는 바로 시간의 신이자 만물의 지배자, 크로노스였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폐위시키고 모든 권좌를 차지하며 티탄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얻은 권력은 늘 불안정한 법이죠. 크로노스의 마음속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 또한 언젠가 자식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권좌를 빼앗길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 때문이었죠. 이 예언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고 결국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머니 레아는 크로노스의 아내이자 그의 아이들을 낳는 존재였지만 그녀의 기쁨은 늘 비극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크로노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갓난아기들을 통째로 삼켜버렸으니까요. 갓 태어난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까지 그의 입속으로 사라져버린 자식들의 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린 생명이 거대한 아버지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포스러운 장면을요. 어머니 레아의 절규와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6번째 아이마저 같은 운명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훗날 올림포스의 제왕이 될 제우스였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이 폭군의 먹이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아이인 제우스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계획을 세웠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녀는 몰래 크레타 섬으로 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돌덩이를 강보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건넸습니다. 탐욕스러운 크로노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돌덩이를 자신의 입속으로 삼켜버렸고 레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폭군의 잔혹한 소나귀에서 벗어난 아기 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깊고 비밀스러운 동굴 속에서 조용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님프들과 요정들의 보살핌 아래 그리고 신성한 염소 아말테이아의 젖을 먹으며 그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동굴 밖 세상은 여전히 크로노스의 공포 정치 아래 있었지만 이 작은 동굴 안에는 미래의 희망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폭군의 그림자 아래 숨겨진 채 제우스는 차가운 동굴 속에서 뜨거운 복수의 서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혹한 존재인지를 어렴풋이 깨달으며 성장했죠. 이처럼 은밀하고도 절박했던 어린 시절은 훗날 그가 올림포스의 제왕이 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끈기를 길러주었을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운명을 짊어진 제우스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아버지의 폭정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테고, 이는 우주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긴 세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던 제우스는 마침내 성년의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아기가 아니었죠. 강인한 육체와 총명한 지혜를 겸비한 미래 올림포스의 제왕다운 위풍당당한 청년신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잔혹한 아버지 크로노스에 대한 복수심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구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제우스는 가장 먼저 지혜의 여신 메티스를 찾아갔습니다. 메티스는 그에게 아버지 크로노스의 권좌를 무너뜨릴 기발한 계책을 알려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로노스가 삼킨 자식들을 다시 토해내게 할 특별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메티스의 조언에 따라 변장한 채 크로노스의 궁전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크로노스의 시종이 되어 술 시중을 들었고 어느 날 밤 크로노스가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시던 술잔에 메티스가 건네준 구토제를 몰래 타 넣었죠. 탐욕스러운 크로노스는 평소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술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뱃속에서는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는 격렬하게 자신이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놀랍게도 성인이 된 모습으로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그리고 포세이돈이 차례로 크로노스의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이내 자신을 구원해준 이가 막내 동생 제우스이며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삼켰던 잔혹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갇혀있던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제우스와 감격적인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증오와 분노, 그리고 자유를 되찾은 기쁨이 교차했죠. 이렇게 해방된 올림포스 1세대 신들은 크로노스의 폭정에 맞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신들의 고향인 올림포스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우스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했고 마침내 아버지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에게 맞설 대전쟁, 바로 티타노마키의 서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시작은 그야말로 장엄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 신족 간의 대결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죠. 초기에는 어느 한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쟁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메티스의 조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고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 갇혀있던 존재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타르타로스,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에는 우라노스에 의해 갇힌 백수거인 헤카톤케이레스와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심했죠. 그는 직접 타르타로스의 봉인을 풀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오랜 감금에서 벗어난 거인들은 제우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재능으로 제우스에게 강력한 무기를 선물했습니다. 키클롭스들은 제우스에게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벼락을,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그리고 하데스에게는 모습을 감출 수 있는 투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제우스가 손에 쥔 번개와 벼락은 가히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땅을 뒤흔드는 번개는 티탄 신족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제우스의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티탄 신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고 그들의 강력한 힘도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백수거인 헤카톤케이레스는 100개의 팔로 거대한 바위를 던져 티탄들을 압도했고 키클롭스들은 올림포스 신들의 무기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전세를 뒤집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강력한 동맹군과 절대적인 무기 덕분에 전쟁의 양상은 급격하게 올림포스 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올림포스 신들의 승리로 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우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동맹군들의 강력한 힘이 합쳐져 마침내 오랜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늘은 번개로 불타고 땅은 거인들의 발굽소리로 진동하며 우주 전체가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에 걸친 길고도 격렬했던 티타노마키는 마침내 올림포스 신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주를 뒤흔들던 거대한 전쟁의 포효는 이제 고요함으로 바뀌었고 하늘을 가르던 번개는 승리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죠. 패배한 티탄 신족은 어둠의 심연, 바로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 영원히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찬란했던 권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세상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승리의 주역이었던 제우스와 그의 형제자매들은 이제 올림포스 산 정상에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폭군의 그림자 아래 숨어 지내던 존재들이 아니었죠. 오랜 혼돈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견고하게 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의 지배권을 공정하게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과 천둥, 번개를 다스리는 최고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번개는 단순히 무기를 넘어 이제는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하게 되었죠. 바다의 지배권은 그의 동생인 포세이돈에게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은 파도를 잠재우고 폭풍을 일으키며 바다의 모든 생명들을 관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인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지하세계, 즉 명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영역을 분명히 나누어 책임지며 올림포스 신들은 비로소 안정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죠.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운 제우스는 위엄있고 강력한 통치자로서 올림포스 신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영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쥔 제우스에게도 인간적인 면모는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더욱 두드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욕망과 질투, 그리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기질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제우스는 종종 인간 세상에 깊이 개입하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여 지상에 내려가기도 했고, 이로 인해 올림포스 안에서는 헤라 여신의 불같은 질투가 끊이지 않았죠. 그의 번개가 정의를 위해 번쩍이는가 하면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의 통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우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완벽한 리더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조차도 개인적인 욕망과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은 권력을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고뇌로 가득 찬 일인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 강력한 권능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책임감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우스는 단순히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올림포스 신들의 수장으로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조화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분명 위대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며 권력의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평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가져올 파장을 고뇌하며 리더로서의 한계와 마주해야 했던 겁니다. 이처럼 제우스의 통치 시대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 했던 그의 노력과 함께 그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숙명적인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